안녕하세요. 밖에서 카메라 켜니 부끄럽네요. 이곳은 저희 집 앞 도로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의 미래유산인 40계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유산에 대해 조사하는 학교 과제인데 저는 브이로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후회됩니다. 혹시나 과거의 저를 만날 수 있다면 앞에 앉혀두고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아무튼 40계단이 위치한 중앙역은 저희 집에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도착까지는 꽤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편집을 조금만 배우시면 목적지까지 아주 어쨌든 중앙역에 왔으니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더 가야 돼. 가는 길에 40계단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의 미래유산으로 처음 조성된 시기는 1902년에서 1908년 사이 부산항 북항 매축을 시작으로 1909년에서 1912년 부산항과의 통로 확보를 위한 계단이 건축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엔 흥남 철수로 내려온 피난민들의 정착지가 되어 중앙동과 동광동 일대에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이산 가족들의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40계단은 현재보다는 폭이 넓었으나 거주촌 확대에 따라 계단 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예전의 모습을 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04년 40계단 테마 거리를 조성했고 2020년에는 부산 미래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40계단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도 40계단 테마 거리입니다. 지나갑니다. 저를 맞이해주는 기념비와 동상. 첫인상은 약간 동네 골목길에 흔하게 있을 법한 정말 친숙한 느낌의 계단길 느낌이었습니다. 모르고 지나다니면 미래유산인지 모를 정도로 미래유산보다는 친숙한 고향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동상은 아코디언 켜는 사람이라는 동상으로 당시 피난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달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40계단 소개글, 그리고 1993년에 세워진 비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40계단을 상징할 만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와서 볼 수 있는 표지판은 40계단이 부산의 역사적 장소들과 굉장히 인접한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와 바라본 주변 풍경은 상가 건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단 위쪽 골목에는 인쇄회사와 주거지가 많았는데 계단 아래에는 회사와 빌딩이 많은 지리적 특성, 그리고 큰 도로와 지하철역 때문인지 식당이나 카페가 많이 보였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세관과 부산항으로 이어진 도로가 있고 주변은 동광동 인쇄골목이라 인쇄회사가 많습니다. 아무튼 방금 걸어온 그 길을 지나와서 이 계단을 올라가 주시면 40계단 문화관이 나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는 이곳입니다. 넌 못 지나간다. 차를 뚫고 들어온 저를 반겨주는 문화관 입구 앞에 있는 여인상. 중구 국제화센터랑 같이 있는 문화관은 2003년 2월 12일에 개관하여 현재까지도 40계단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센터도 있지만 문화센터 방문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5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화관 내에 40계단 기념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제별 카테고리와 함께 그때 그 시절 우리 민족의 힘든 생활상, (40계단의) 역사, (40계단) 및 주변 변천사, 불타버린 옛 40계단의 모습. 이건 당시 40계단의 계단 폭입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업고 다른 한 손으로 물 양동이를 이고 계단을 오르내린 그 시절 우리들의 어머님들. 그 외에도 당시 피난민들의 거주 생활상과 교실이 없어 야외에 차려진 노상학교,
독일에서 수입한 영사기로 방송한 영상물을 방송하고 있는 영사기처럼 근현대 부산의 생활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념관 창문으로는 영도대교와 부산 세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40계단 문화관과 세관이 이어진 테마거리입니다. 부산 피난 이후 피난민들이 이쪽 길을 통해 세관과 부산항으로 일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기념관을 나와서 저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몰랐는데 문화관 앞에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굳이 안 걸어가도 됐을 텐데 덕분에 오늘 하체 운동은 안 해도 되겠네요. 물론 원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나와 방금 보았던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피난 당시 생활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0계단을 둘러보면서 신기했던 점은 40계단을 중심 삼아서 현대인들의 일상이 바쁘게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한 도시의 미래유산이라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거나 무조건 보호받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편협했던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큰 도로로 나오면 세관이 있고 고층 빌딩들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된대요. 중부산 세무서도 근방에 존재하고요. 국립해양박물관과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도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피난민들의 출근 통로였을 이곳은 지금처럼 잘 갖춰진 도로가 아니었겠지만 40계단을 중심으로 국제시장과 세관, 부산항까지 2025년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릴 장소들이 40계단 주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방금 그 산책로에서 좌측을 보면 세관과 검역소, 출입국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있고 부산항도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당시 피난민들이 치열하게 살았던 그 시기를 이 길을 걸으며 직접 느껴볼 수 있어서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오면 제가 못 보고 지나간 테마거리 소개글이 보이고 그리고 이곳은 1953년 11월 27일 부산역전 대화재로 불타버린 40계단의 옛 터입니다. 제가 이걸 KBS 다큐멘터리를 보고 찾아갔는데 이곳이 옛 터라고 알려주는 표식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0계단 기념관에도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다큐멘터리를 정말 여러 번 돌려보면서 찾은 장소입니다.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것도 좋으나 화재로 인한 소실의 아픔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릴 수 있었으면 근대에 힘들었던 생활상과 현재를 연결시켜주어 부산시가 추구한 가치와 더 맞을 것이기에 이 점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2016년 방송 이후 아직 변함이 없긴 하지만 언젠가는 조그마한 비석이라도 설치해주면 40계단의 본질이 더욱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도착한 40계단의 끝으로 이번 브이로그를 마치려 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국제시장 등의 영화 배경으로도 등장했고 피난민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인 박재홍의 경상도 아가씨 등 많은 매체에 그 이름과 모습이 나온 40계단은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곳입니다. 이번에 미래유산에 대해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처음엔 어떻게 계단이 미래유산이 된 거지? 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어느새 40계단뿐 아니라 40계단 주변 골목까지 둘러보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본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중앙동과 동광동을 모두 둘러보기엔 공간도 넓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40계단 아래에는 큰 도로와 고층 빌딩이 있고 반대로 위쪽은 골목길과 골목 사이사이 집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질감도 들었지만 어찌 보면 아직도 세관과 부산항 그리고 이 골목길들을 40계단이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래서 근현대 모습을 보여주는 미래유산으로 부산시가 지정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산의 인쇄를 책임졌으나 1980년대 이후 전문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쇠퇴하고 있는 동광동 인쇄골목 이 또한 40계단 주변에서 볼 수 있어서
이번 브이로그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40계단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고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40계단은 매년 11월에 40계단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40계단 상인회에서 체험활동과 먹거리를 제공하고 공연도 열어 볼거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매년 11월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40계단 기념관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풀어낼 수 있는 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만 제외하면 뜻깊은 기행이었습니다. 영상 출연을 원치 않으셔서 촬영하진 않았지만 40계단에 대해 재밌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40계단 기념관 문화해설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